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북한의 우리 공무원 참살 사건으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수사가 완전히 묻혀버린 모양새입니다. 사건은 사건으로 덮고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과연 추 장관 아들 수사 중간 결과라도 발표될 수 있는지,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지금 추석 전에 중간 발표설이 흘러는 나왔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30일부터 연휴에 들어가니까 발표를 하려면은 오늘 아니면은 내일 금명간 발표를 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일단 이제 그 추미애의 그 잘못 있잖아요. 예. 국민에게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제 연휴잖아요. 예. 휴일. 어제 서울 시내 곳곳에 추미애 사퇴하라. 이렇게 그 드라이브 스루를 하잖아요. 예. 차량에 깃발을 꽂고 예. 서울 시내에 행진하는 차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추미애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지금 이게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지금 방송 시간이 월요일 12시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이게 내일까지 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원래는 당연히 발표하려고 했죠. 원래는. 왜냐하면 이게 떨고 넘어가야 되고. 박사님이 그 언론사 생활 오래 했지만 항상 중요한 거는 금요일 저녁에. 네. 그럼 이게 토요일 묻히잖아요. 예. 이렇게 연휴 앞두고 살짝 떨자. 그럼 이게 어떻게 떠느냐? 처음에는요. 아마 이게 추미애에 대해서는 면죄부 무죄를 주고요.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 보좌관 있잖아. 네. 보좌관 정도를 이게 그 청탁금지법 정도, 요 정도로 이게 꼬리 자르면서 발표하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오늘 그 국민일보에도 단독이 나왔지만요. 저는 이제 그 발표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상당히 그 증거들이요. 예. 새로운 이게 인적, 물적 증거들이 네. 추미애 아들은 탈영이다. 이런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이모 중령 예. 그 당시 그 사람이 구두 승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이게 인적 증거 보면 이모 중령하고 추미애 보좌관도 불리한 거 추미애한테. 예. 자, 이모 중령 이분이 휴가 승인권자죠. 예. 이분이 구두로 승인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럼 탈영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예. 중령 보고 예. 당신에게 누구한테 이게 휴가 기한 있잖아 보고받았냐. 왜? 추미애 아들이 휴가 하려면 누가 보고서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중령한테. 그렇죠. 예. 누구한테 받는지 모르겠대. 그 다음에 구두로 승인하면 예. 누구한테 승인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상사든 누구든. 예. 그래. 근데 누구한테 지시를 했는지 기억이 할 안 난대. 한 적이 없으니. 예. 구두 승인을 하려면 누구한테 휴가 보고를 받고 누구한테 지시를 하고 이게 왜 기억이 안 납니까? 두 번째, 구두 지시를 했으면 추후에라도 이게 휴가 명령서를 갖춰놔야 되잖아. 예. 근데 그게 25일까지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이모 중령의 말은 자기는 구두 승인을 하긴 했는데 누구한테 보고받고 누구한테 지시했는지 모르겠다. 이걸 말이 검찰이 이게 어떻게 믿고 이걸 합니까? 예. 이게 불리하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보좌관 채모씨 있잖아요. 보좌관하고 이제 그 상급부대 대위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을 조사했더니 둘 다 이게 그 휴가 연장을 한 적은 없대. 근데 추미애 보좌관이 21일쯤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게 2번 휴가 썼는데 이게 또 이게 그 병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병가 곤란합니다. 하다면 이게 개인휴가 쓰십시오. 이렇게 문의를 해가지고 대답해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휴가 연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휴가 연장이 아니잖아요. 예. 단순하게 문의뿐이잖아요.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상사 있잖아요. 예. 지금 원사로 근무합니다. 이분이 지금 원사예요. 옛날에 상사고 더 승진한 거죠. 암까지 걸리시죠. 예. 이분에게 그때 암 투병하고 좀 겹치는데요. 이분에게 분명하게 병장 선임병장 6명 회의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불허했고요. 그 다음에 24일 당직 사병 이모병장, 25일 현모병장 전부 이게 부인했고요. 제가 보기에 한 명도 추미애 말에 부응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예, 추미애가 이모 아주 중령 하나 구두성인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 했으니까 보고받은 지시하는 사람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적 증거가 전부 이게 탈영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물적 증거가 나왔죠. 또 이게 추미애 아들 핸드폰 예, 그게 아주 중요하죠. 압수했잖아요. 포렌식했죠. 포렌식했죠. 그럼 이게 포렌식 하니까 자기들은 뭐랬어요? 25일 날 현모병장하고 통화한 적도 없다. 나는 이게 그 23일 날 이미 다 연장됐는데 내가 왜 전화하느냐? 전화한 적도 없죠. 이렇게 변호인이나 전부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포렌식 하면 통화 내역. 예. 그게 결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통화 내역이. 따라서 이게 물적 증거도 저는 타령. 이게 가리키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추미애 아들은 타령했습니다. 이렇게 수사기가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9개월 끌었는데 좀 더 끌자. 좀 더 끌자. 이렇게 제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서 변호사님이 중요한 정보를 또 시청자들한테 알려주었는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완견 검사들하고 강골 검사들 간에.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정이 돼야 할 텐데 위에 간부들이야 자기 출세하려니까 추미애 입맛에 또 이성윤의 입맛에 맞출지 모르지만 밑에 수사관이나 검사들은 자기 평생 꼬리표가 달려다니는데 사실관계를 진실을 숨기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이 발표의 하나의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방송할 때는 주말에 동부지검의 부장검사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판검사들을 좀 자주 만납니다. 오늘도 이게 판사들 뭐 몇 분 보는데, 근데 그 고검장급 있잖아요. 예. 고검장급 선배, 대학 3년 선배에서 고검장급, 그 다음에 대검 차장급 있잖아요. 이분한테 제가 한번 그냥 장난삼아 한번 물어봤더니, 야, 도대체 이게 지금 추미애 사단하고 윤석열 사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랬더니 이게 웃으면서, 야, 그거는 좀 이게 추미애를 띄워주면 9대 1이고, 실제는 99대 1이다. 99대 1이라는 거예요. 아, 지금 지금도. 추미애 사단 해봤자 그 임원정 대검 감찰 갔죠? 예. 그 다음에 진혜원이 그 동부지검 와가지고 날 때는 있잖아요. 진혜원이. 그 사람은 뭐 검사라기보다는 감정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 이게 몇 명 안 돼요. 뭐 순천고 어쩌고 하지만 순천고도요. 그 당시 우연히 명문이 뺑뺑이 시대에서 이게 명문이라 그렇지 다 추미애 사단이 아닙니다. 예. 제가 보기에 지금 검찰들은요. 결국 이 검찰 조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추미애는 검찰 조직을 다 흘어버리려 하잖아요. 수사권이든. 그래서 이게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동부지검에 뭐 한두 명 검사장 정도 있잖아요. 뭐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이게 의인들 검사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이렇게 증거가 다 이게 추미애한테 불리한데 이걸 가지고 무조건 이게 면죄부를 주는 발표에 검사가 이름 올린다? 자기 이게 검사 생활 이번에 끝낼 겁니까? 따라서 저는 그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추석 전후 발표 문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수부 이모 공무원의 그런 북한군 참살 사건으로 국민들이 지금 아주 분노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추락을 지금 했더라고요. 거기다가 추미애 발표에서 추미애 무죄? 이런 발표를 하면은 우리 추석 밥상에, 국민들 추석 밥상에 정말 화가 날 가능성이 많아서 아마 밥이 채울지도 모르니까 이거 두 개나 겹치지 말고 일단 추석을 넘기고 보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상황이 지금 바뀌고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뭐 하나 이유는 충분히 될 수는 없고요. 그렇더라도 이게 뭐 무죄, 추미애가 무죄라는 증거가 하나라도 이게 놓으면 어떻게 발표를 하겠지만 떨어버릴 수 있는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추미애 전부 다 이게 증거가 다 불리하고 가장 유일한 증거가 중령이 구두승인했다는 건데 이 사람이 이게 누구한테 보고받고 지시한지를 기억을 못하니 결국 이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걸 이게 어떻게 저는 무죄 발표하느냐 말이에요. 제가 항상 이게 추미애 사건의 핵심은요. 옛날에 우리 뭐 프랑스의 그 드레피스 사건 이런 것도 이게 있지만 결국 처음에 그 아들이 탈영했고 아들이 이게 그날 그 게임방까지 조수진이 다 했잖아요. 게임하다가 5명씩 못 간 거예요. 이 탈영도 뭐 잘못이죠. 근데 저는 이게 본질은요. 이게 탈영도 잘못이지만 그 이후에 명백한 증거들 있잖아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것도 국방부가 덮어버리고 자꾸 이게 은폐 조작하려고 모든 부서들이 국방부부터 나섰잖아요. 권익이 모든 부서가. 이게 저는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사건이다. 탈영보다는 이래 보는 거죠. 어쨌든 현재 수사 상황을 이렇게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90% 이상이 수사는 마쳤다. 수사, 실질적인 수사들은. 그렇다고 봐야겠죠. 이제 뭐, 추미애를 어떻게 조사를 할지, 뭐, 서면 조사를 할지 모르지만, 일단, 모든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발표 시점만을 어떻게 할 거냐는 정무적 판단을 놓고, 머리를 굴리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근데 저는 추미애 수사 안 한 수사는요, 도저히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뭐 안고 없는 호빵처럼 정말 이거는 수사도 아니에요. 저번에도 그 화장실에 가서 안 닦은 것처럼 찝찝하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결국에 추미애가 모든 키를 쥐고 있고 피고발인 아닙니까? 피고소인. 그런데 어떻게 그 조사 안 하고 면죄부를 준다.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어떤 형태로든 이게 저는 대통령도 이게 조사하고 다 하는데 추미애가 뭔데? 추미애가 뭔데 이게 왜 조사를 못 합니까? 무슨 눈치를 보느냐 말이야. 지금 당장 이렇게 저는 추미애 불러서 당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해서 안 했어. 이 부분부터 저는 이게 보좌관한테 당신이 시켜서 안 시켰어. 아니 보좌관이 미쳤다고 이게 추미애 허가도 없이 자기가 전화합니까? 이거는 이게 저는 추궁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어쨌든 추미애 아들 수사 결과는 금명간 발표가 될지 내달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니까 그 이전에 추석을 지내고 발표될지 이것은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오히려 추미애 아들 수사보다는 검찰 쪽도 그렇고 청와대라든가 민주당도 윤석열 장모 수사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여러 수단을 다 강구했는데도 끄떡없이 버티니까 지금 가족 털기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게 추미애가요, 수사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자꾸 수사 독려하고 지시하는 거 있죠. 여기 3명이 있어요. 처음에 그 정광훈 목사입니다. 예. 정광훈 목사는 이게 겁이 나니까 어떻게든 죽이 되니까 계속 추미애가 수사해, 기소해, 보석 취소해 계속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나경원입니다. 예, 맞아요. 나경원은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서울시장 나가려고 하죠. 아니 추미애도 이게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무장 했으면 서울시장하고 대통령이도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서울시장에 야당 쪽에서 나경원 후보도 하나 유력한 후보죠. 예, 그렇죠. 나경원도. 그러니까 이게 이번 기회에 나경원을 완전 밟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아들 문제, 딸 문제 계속 지금 수사를 박범 독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명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총장이 지금도 이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서는요, 수면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관심 가지면서 꿈틀꿈틀하면서 지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이게 윤석열 식물총장이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뭐 대변인이다 여러 사람 봤더니 상당히 그 동부지검에도 이번에 그냥 말도 안 되게 무죄를 하잖아. 무혐의. 예. 그럼 이게 윤석열 총장이 저는 특별수사본부나 특임으로 재수사해. 이럴 가능성이 늘 많다 봐요. 상당히 그 윤석열 총장도 지금 이게 주시하면서 타이밍을 보고 수사 지휘를 많이 하고 있거든. 이런 상태에서 추미애는 어떻게든 이게 윤석열을 확실하게 친해야 되겠다. 친해야 되겠다. 근데 윤석열 자체 칠 게 없으니 17년 전에 있잖아. 17년 전에 장모가 스포츠 센터 할 때 동업해가지고 수십 번 재판 고소해가지고 상대 구속된 거 있잖아. 이걸 끄잡아내는 거야. 그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마무리가 된 사안이고. 예. 그리고 오래 전에 일 아니에요? 17년 전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영리병원에 공동이사 이름 올렸다는데 그것도 관여 안 했다는 게 밝혀졌고요. 뭐 그 다음에 도이치뱅크. 주가 조작 도이치 모터스 있잖아. 이거는 이게 금감원부터 주가 조작 아니다. 자기들이 청문회 할 때 아니라고 했잖아. 자기들이. 네. 따라서 이게 저는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어떻게든 죽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시켜서 그런지 짜고 치는 고수인지는 모르지만 지난 대정부 진부 때 정청래가 아니 그 윤석열 장모 또 뭐 나경원 의원 자녀 문제 이런 것은 수사를 윤석열 총장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렸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 그러고는 이렇게 딱 또 지시를 하니까 지금 이성윤이하고 어떻게 보면 이성윤이가 사냥개가 돼가지고 지금 물어뜯으려고 본격적으로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가 추미애가 검찰 개혁한다고 개혁한다고 이게 특수부도 다 없애버리고 수사권들이 그 경찰에 다 넘겨주자 이랬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에 이거는 형사건이죠. 일반 형사부에서 하면 되잖아. 이것도 이게 형사에 또 순천고등학교 출신으로 부를 바꾸고요. 이걸 이게 반부패부에다가 또 검토해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반부패 2부장은 양심적이라 가지고 이거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권력형 부패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순천고 반부패 일부에다가 이게 검토해라.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대검의 반부패 부장 이번에 승진한 사람 있죠. 신성식. 네. 이분도 이게 순천고예요. 예. 그런데 이 신성식이가 윤석열 장모 사건의 상대방을 구속했던 사람이거든.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기들에게 검찰개혁을 한다 해놓고 윤석열 총장의 장모만 특수부 사냥개 풀어가 수사해라? 이게 무슨 검찰개혁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이게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라인이 소위 말해서 무슨 지검장이라든가 중요 보직에서는 밀려나 있지만 검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검심은 여전히 윤석열 편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제가 이게 이번에 또 울산도 검찰에 조사받을 울산도 한번 갔거든요. 네. 거기도 이게 제일 높은 지검장 다음으로 높은 분이 이게 추미애 욕을 엄청 하더라고. 제가 차 한잔 마시는데 저번 선배님 높죠. 예. 울산도 그렇고 전국에서. 근데 이 그 추미애하고 지금 윤석열이 하고요. 완전히 그 사생결단의 승부를 벌이고 있잖아요. 추미애는 뭐 특수부부터 온갖 동원해서 윤석열 잡으려고 하고 윤석열 총장도 이게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싸움은 제가 보기에 윤석열의 승리, 추미애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자, 윤석열 비리는 지금 이게 본인 게 하나도 없죠. 예. 전부 이게 장모 부인 오래전이죠. 예. 최악의 경우도 야, 나 결혼 전에 한 일이야. 그렇잖아요. 결혼 전에 장모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그거는 이게 윤석열 총장은 개인 비리가 없어요. 근데 추미애는 아들, 딸도 있지만 본인이 고발당한 게 22건이에요. 본인이 고발당한 게 22건이니까 본인이 이게 언제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이게 첫째 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가 윤석열 사건들은 전부 이게 한두 번 다 옛날에 무죄되거나 다 끝났던 사건들을 재탕, 삼탕하는 거죠. 근데 추미애 사건은 따끈따끈해. 재탕, 삼탕이 아니고 전부 새로운 게. 이번에 정치자금법 아들 있잖아. 뭐 축일동이라고 제가 그런 거 논산하고 파주 있잖아. 이것도 이게 따끈따끈 새로운 건 아닙니까? 이것도 이게 고발됐어요. 고발된. 이게 두 번째 다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다른 게 국민의 지지잖아. 지금 이게 보면 윤석열 죽이기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사설까지도 야 이게 왜 윤석열 나경원 죽이려고 하느냐. 오죽하면 이게 좌파 법원에서도 영장을 다 기각시키는. 그러니까 국민의 윤석열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잖아. 근데 추미애는 사퇴 이론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민심이든 검심이든 60, 70%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요. 결국에 이 싸움은 누가 이길지는 명략 관화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는 어떻게든 윤석열을 쫓아내야겠다 이렇게 작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경원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라이벌이 될 수가 있으니까 흠집을 낼 수 있는 한 내보겠다. 그게 지금 작전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다수 국민들이 염려를 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나름대로 추미애의 그러한 막무가내식 공격을 막아낼 뭐 최후 병기랄까? 뭐 비장의 카드가 있겠나? 뭐 그런 걱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윤석열 총장 개인적으로 뵌 적도 있고요. 예. 정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제가 나눈 적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찬반에 대해서는 그게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그 임기 마치고 변호사나 하면서 그냥 여생을 보낼 것진 않아요. 아, 그래요? 제가 이게 확실했던 느낌은 이분에게 그 정치를 할 가능성이 많다 봐요. 정치를.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 스타일이 아주 이게 보수 스타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치를 한다면 본인이 이게 평탄하게 지금처럼 이게 식물 총장으로 이게 임기 다 마치고 쓱 놓으면 그 지지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와신 상담하면서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 타이밍을. 언젠가는 한 번 이게 저는 정권을 세게 공격하면서 완전히 옷 벗기 전에 강제력에 쫓겨나는 이런 게 모양새가 되면 지지율이 급등할 수 있거든요. 네. 상당히 그 타이밍을 보고 있고 제가 주위에 윤석열하고 총장하고 친한 분들도 전부로 보면 야 정치하지. 정치 안 한다는 사람 한 명도 저는 못 봤거든요. 예. 상당히 저는 앞으로 이게 좀 변수를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서울 동부지검이 잔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수사 결과를 또 언제 발표할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무릎 꿇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검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 보시죠. 추석 이후 윤석열의 비장의 카드 아마 최후 병기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나 그런 예감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